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경남도 내 지자체장과 기관장을 모시고 지난 성과와 또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 특집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흥도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설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곳, 바로 안전보건공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산업 현장인지, 또 이런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산재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 공흥도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산업 현장이라 하면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장소가 산업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요. 우리 공단은 그러니까 제조 현장이나 건설 현장, 서비스업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고 끝마치고 온전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산업 현장에서 현재 어느 정도로 좀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경남의 산재에 대한 수치를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과 비교해서 경남의 산업재해 수치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아직 공식 이 통계가 지난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공식 통계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확정 통계가 있는데요. 기준으로 보면 경상남도 전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이나 사망한 근로자가 6,844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93,904명 중에 한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사망 사고자는 같은 기간 한 78명으로 네. 전체 790명의 한 9.8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업에서 26명이 발생해서 한 네. 33.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제조업에서 35명이 발생하여 네. 경상남도 전체 사고 사망자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경남 지역의 산재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상 제조 현장이 많다 보니까 네. 제조업체에서 재해가 지금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치를 보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좀 다행인 것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21년도 아직 확정 통계는 발표는 안 났지만 발생 기준으로 보면 네. 2020년도에 한 74명 정도 발생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네. 4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전년 대비 한 5.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의 추이를 보면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20년도에 대비해서 한 60% 가까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고용보호하고 상당한 이제 산재 예방 정책을 협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네.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소폭 좀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함께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 네. 그리고 제조 현장의 끼임 사고 이런 위험들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트롤 점검 등 산재 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지만 사망 사고 원인을 크게 보면은 추락 사고 또 끼임 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끼임 사고부터 좀 짚어보죠.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페트롤 점검을 불시에 좀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페트롤 점검을 집중적으로 지금 한 3년째 했었고요. 올해 또 이어서 4년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페트롤 점검의 취지를 보면 저희들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이나 제조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네. 위험 요인들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연계를 통해 가지고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페트롤을 위해서 페트롤 차량이 14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4대를 활용해 가지고 건설 현장에 2,109회, 그 제조 현장에 1,489회 등 총 3,59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개선 조치 사항이 1,109회, 그 행정 조치가 206회 네. 해서 사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페트롤 점검이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뭐 금년도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달라졌는데요. 첫째, 페트롤 점검 대상 이제 선정 기준을 업종별로 사망재해가 높은 예방 중심에 중점을 두고 구체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 승강기, 그리고 사출기, 프레서, 지게차 등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6대 위험 설비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네. 페트롤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건설 현장 중에서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거나 네. 중상해 등이 또 많이 발생한 현장, 그리고 평소 저희들이 기술 지도할 때 현장 관리가 좀 취약한 불량한 현장들 중심으로 점검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저희들이 현장 점검 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추락, 네. 제조 현장은 끼임 위주로만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추락 위험뿐만 아니라 끼임 위험 방지 조치, 그와 더불어서 필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도 점검을 해서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네.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추락 사고를 좀 짚어볼게요. 길을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아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건설업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의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237건이 났거든요. 네. 전국에서도. 경남 본부 관내에서도 8건 정도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예, 안전도 공짜로 저절로 얻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 특히 안전한 작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네. 아낌없는 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좀 절실하다. 이렇게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추락 방어망 설치 이런 방어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되고요. 안전모 등 이제 개인 보호구도 반드시 좀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서 사업장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실천들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화두가 된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최근부터 좀 시행을 시작했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지향점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진짜 요즘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CEO 분들이나 경영 책임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 시행에 따른 어떤 좀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는 것이 좀 사실이고요. 그만큼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가 높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 이제 아시겠지만 중대재해라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이 처벌 수준이
그냥 솜방망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강력한 좀 처벌이 필요한 법률이 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18년도에 태안화력 그 끼임 사고가 있었고요. 네. 20년도에는 이천 냉동 화재 창고 사고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에서 건설 현장 우리 붕괴 사고가 6명으로 네. 최종 사망을 했죠. 그리고 지난달에 또 양주에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있어가지고 3명이 사망하는 등 끊임없는 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분명한 것은 기업의 조직 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더 이상 잃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발생하게 되면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지향점은 결국은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제거하고 대체하고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은 산재 예방을 위한 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려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인 그 법의 주요 내용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에 사실 좀 입장이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 어떻게 처벌 기준이 좀 모호하다. 네. 그리고 처벌 수준이 너무 높다. 좀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노동자 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 법 시행 자체가 네. 아주 환영한다. 네. 이런 입장이고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사업장 규모별로 네. 적용을 유예하거나 적용을 제외해서 생명의 가치를 좀 차별화한다. 또 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두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고요. 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보호 대상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을 포함한 사업장의 종사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그래서 50인 이상 50인 미만과 50억 미만 건설 현장은 일단 적용을 2년간 유예시켜 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의무 내용으로 보면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운영을 하라. 그리고 둘째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라. 네. 그리고 셋째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 조치를 하라. 네. 그리고 넷째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째하고 넷째는 시행령으로 지금 구체화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제 처벌 수준 같은 경우는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게 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병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네.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 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망 시에 1년 이상이라는 한선을 둔 게 굉장히 특이하고 강한 형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위법성인 위법 여부인 고의성 입증을 두고 나중에 법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점검을 위한 준비도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네. 실제로 이제 품질 경영 시대에서 환경 경영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안전보건 경영의 시대로 지금 도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27일부터 이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2024년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과제인데요. 네. 강력한 사업장 지원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고 사실 네. 궁극적으로는 산재 예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저희 공단의 주 임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단은 그래서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3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과 산재 네. 예방 기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투자 혁신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지원 사업을 지속할 거고, 네.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 시스템 비계 등을 지원해가지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사업장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방문해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굉장히 또 산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 사업장의 제조 사업장하고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좀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좀 이번에 됐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이 제외되면서 네. 우려하고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 수나 근로자 수가 저희들이 한 70~80% 이상 이렇게 경남 지역에 차지하고 있고, 제휴율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저희들 한 60~70% 정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에서도 법 적용이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네. 기술 및 재정 지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일터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공단이 바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텐데, 자,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지만 실제로 우려하는 것만큼 강력한 법이 지금 또 시행이 됐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안전한 경남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민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제가 보면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사남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부친께서 늘 농사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저희 산재 예방에 접목을 해보면 산재 예방의 이치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주분들의 CEO분들의 강력한 산재 예방 의지의 발걸음을 더 자주, 더 많이 현장으로 향할 때 우리의 산재 예방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로자 여러분들도 사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고 안전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만 네. 소중한 우리의 생명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경남 지역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와 또 사업주의 안전과 권리 보장되는 데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해맞이 경남기관장 특집 대담으로 공흥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